자, 편인격의 직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편인격이 강한 사람들은 어떤 직업을 갖나 한번 볼게요. 자, 편인은 정인과 다소 비슷한 점이 많은데 정인이 취미와 직업을 병행한다면 편인은 직업과 취미가 각각 다르게 나타나거나 한 가지 일로 만족하지 못한다. 취미와 직업을 병행한다. 편인은 직업과 취미가 각각 다르게 나타나거나 한 가지 일로 만족하지 못한다. 편인은 뭐다? 편향된 성향이라고 보죠. 편향된 성향. 어떤 한 가지 자기가 꽂힌다. 뭐 이렇게 쓰나요? 꽂힌다. 필 받는다. 그렇죠. 어떤 것에 맺힌다. 그러니까 편인은 내가 어떤 것에 혹해서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다? 그 꽂힌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된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만 꽂히면 엄청 성과를 낼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편인은 직업과 취미가 각각 다르게 나타나거나 한 가지 일로 만족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것저것 할 수 있다. 이 말이고요. 남이 보기에는 비생산적인 것 같지만 그들만의 세계는 따로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들만의 세계는 따로 있어. 남 신경 안 쓰고 자기가 관심 있으면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꽂혀야 하는 거죠.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한다. 그래서 이 편인들이 좋게 보면 하나씩 좋을 수 있어요.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하는 일에 꽂혀서 제대로 하면 엄청 성과를 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거만 특별하게 없고 그냥 정해진 스케줄대로 그 교과 커리큘럼대로만 공부를 꾸준히 시킨다. 꾸준히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성과물은 한계가 있겠죠. 뭔가 자기에 미쳐야지 한 가지 일에 미쳐 뭔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모두 다 평균 이상의 일정한 점수만 생각하고 그 어떤 특정한 것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이 편향된 성향을 나쁘게 볼 필요는 없어요. 뭔가에 미친다. 한 가지에 미친다. 한 가지에 빠진다. 집중한다. 그래서 뭐다 이거는 집중. 그 대신 집중이 하는 대신에 금방 또 실증을 낼 수도 있겠죠. 한 가지 일이 또 실증 나면 금방 또 딴 것에 관심을 갖고 그런 점이 있을 수 있겠죠. 자, 편인격이라도 재화가 적당하면 오히려 정인보다 나으며 이 말이 아까 뭐냐면 재화가 된다는 건 뭐냐면 편인격은 치우친인데 어쨌든 아까 말했잖아요. 집중이라고 했잖아요. 집중. 어떤 한 곳에 푹 빠진다는 거죠. 이게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푹 빠져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성공하려면 어떻게 돼요? 미쳐야 된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미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너무 엉터리 뭐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것에 푹 빠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건데 기왕이면 제도권, 기왕이면 남들이 알아주는 그런 분야에 미치면 대가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골고루 좀씩 잘하는 정인보다 나으며 당연하겠죠. 자, 지금은 뭐냐면 보편적으로 모든 것을 잘하는 것보다 뭐가 요즘은 하나에 미치는 거, 하나에 집중하는 거, 그렇죠? 여기에 더 요즘은 성공 확률이 높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모든 과목을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런 것처럼 기본 소양 차원에서는 모든 것을 공부할 필요는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갈수록 점점 기본 기초적인 단계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는 보편적으로 공부를 쫙 하잖아요. 그러면 벌써 고등학교 가면 문과 이과 나누잖아요. 그다음 대학교 가면 전공이 수천 가지 나눠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점차 자기의 주특기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편인격이 재화가 잘 되면 정인보다 오히려 낫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재를 운영하는 면이 그래도 정인보다 낫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건 제 생각인데, 자, 정인은 뭐죠? 계획을 올바르게 세우는 거죠. 그 다음에 정제. 뭐죠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돈을 얼마를 모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돈을 예금 적금 부어서 또박또박 돈을 만들어서 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범생이 스타일이 범생이. 그쵸? 그런데 편인하고 편제가 왔다. 이런 성향이면 어떻게 되죠? 자, 편인은 뭐죠? 어떤 순간적인 돌발적인 그러한 계획이에요. 거기에다가 돌발적인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정제는 안정적이기 때문에 훅 가는 법은 없죠. 그런데 편인 편제가 오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그냥 거의 투기예요. 투기에 가깝겠죠. 한방 한방이라고 한방 훅 가는 거. 한방을 노리는 투기라고 볼 수 있죠. 편인 편제가 그래요. 그러면 이 섞여 있는 건 어떠냐? 정인 플러스 편인. 아니 편제죠. 편제. 요건 편인 편제보다 낫겠죠. 근데 편인 편제는 잘 보면 엄청 벌 수 있어요. 예컨대 비트코인이라든가 우리가 주식 투자 같은 경우 옛날에 코스닥 일품 볼 때 한 방에 엄청 벌 수도 있고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죠. 그런데 안정적인 자산, 안정적인 거, 예컨대 정제는 뭐냐면 예금 적금하고 꾸준히 붓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이거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자 몇 프로? 1%도 안 돼요. 1% 준다 해봤자 그거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편인 편제는 뭐냐면 계획도 굉장히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것에 편향되어 있는 그러한 지식을 습득을 하고 재테크도 그런 쪽으로 해요. 그러면 편인 편제하면은 이거는 대박 나면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렇게 보면 이해되시겠죠. 근데 정인 편제는 뭐냐면 생각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해요. 그런데 재물 투자는 약간 투기적인 성향이 있어요. 투자적인 개념이 있어요. 그럼 여기는 투기라고 본다면 요거는 투자라고 보면 될까요? 투자. 그렇죠? 그런데 정인 편제는 투자라고 보면 아마 예를 들면 이건 부동산 투자 정도 되지 않을까요? 부동산은 대부분 근데 부동산 갖고도 실패하신 분 계시더라고요.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부동산 해보는데 상담해보면 실패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나 이거 놀랐어요. 부동산 갖고도 투자를 실패하신 분이 있구나. 저는 참고로 제 인생 유튜브 찍은 적 있는데 그 동기들이 와서 제가 대학교 2학년 때도 주식 투자를 했었어요. 제가 아무래도 정인 편인이 다 있어서 그런가 봐요. 저는 제 성은 다 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방에 이런 걸 좋아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대부분 저는 성공을 했어요. 재테크도 그렇고 부동산 주식 투자도 그렇고 부동산 투자도 그렇고 지금 이게 지금 저는 전혀 계획 없이 그냥 저는 이 상관 기질도 있기 때문에 막 미리서 어떤 각본을 쓰고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생각나는 데 이야기가 그걸 끝이에요. 강의도 뭐 계획 미리서 생각하는 거 그냥 보고 바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제가 이 강의하다가 말고 지금 생각하는 거 이거를 미리서 생각했던 것도 아니고 한번 지금 맞춰보는 거예요. 정인 편제는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 투자일 것 같아요. 이건 투자 개념이 가깝다. 어쨌든 부동산은 정제 개념은 아니니까. 그 대신 주식만큼 편제 개념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편인 기지죠. 약간 편향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정제 개념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자 편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식으로 보면 되겠죠. 근데 이거는 뭐다? 정제이기 때문에 안전한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뭐다? 주가지수 뭐 이런 거 있잖아. 주가지수에 투자하는 것들. 어떤 개별 종목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주가지수 투자하는 거.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아니면 이런 거는 채권 투자. 채권 투자도 물론 손실 날 수 있겠지만 채권 투자는 그래도 이 안정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주식에서 예컨대 뭐 전환사채라든가 이런 투자 부분 어쨌든 그러니까 투자적인 요소도 있지만 안정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내가 전환사채 행사가 안 되면 돼요. 그럼 이자만 받다가 주식값 올라가면 어디다 이걸 주식으로 전환해서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죠. 전환사채가 그래요. 그런 것처럼 편제 정제는
약간 이런 그 투기적인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 사람이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되 여차하면 편제로 가는 경우, 그러면 투기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편인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제하면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 채권 투자 쪽으로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인 편제 가진 사람은 부동산 투자. 한번 제가 즉석에서 지금 만들어 본 거라서 이게 나중에 검증이 되겠지만 그럴 것 같아요. 느낌에. 편인 편제는 확실하게 투기예요. 비트코인 막 이런 거. 저는 이거 관심 없었는데 이거를 관심 어느 분이 초대해서 가봤거든요. 가서 이거 하길래 거기에 나오는 나 이래 나온 여자야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보험하신 분. 그래서 내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저는 안 했어요. 그래서 못 보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나이가 들면 50 넘으면은 이런 것에 빠지시면 안 돼요. 특히 학교에서 퇴직하고 오셔가지고 퇴직하시는 분들은 뭐 퇴직하고 선생님들은 뭐예요? 인성이 투철하신 분이에요. 인성은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남한테 베푸는 거 아니에요. 남한테 베푸는 건 뭐예요? 식이에요. 그러니까 나가서 어서옵쇼 그러죠. 식신 뭐죠? 미스트롯에서 저기 성민지 고등학생들 노래 부르는 거 있잖아. 어서옵쇼 이거 그 나오잖아 노래. 이거를 할 수 있겠어요? 교장 선생님들이 못하죠. 이게 안 되면 영업이 안 돼. 이 식신은 뭐 되면 남한테 막 어필하는 건데 이게 안 되면 장사 안 되는 거죠. 인성은 받기만 했던 사람들이에요. 나 점잡히는 사람들 있잖아. 이 점잡히는 사람들 인이 식을 누르잖아. 임극식으로. 그러면 여기에 생각이 강한 사람은 절대 남한테 아쉬운 소리 못해요. 자존심 상해서. 그래서 이거 안 된 사람들은 영업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것에 인성에 익숙해졌던 분들이 수십 년간 익숙해진 분들이 나와서 식신 영업을 하는 가게를 차렸다. 퇴직금 받아가지고 망하기 십상이죠. 그런데 이 인성을 과감히 버리고 이걸 식신으로 철두철미하게 변환할 수 있다. 그러면 성공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인성이 강하신 분들은 식신 이런 거 잘못하신 분들은 영업하시면 안 됩니다. 예, 좀 사설이 길었는데 이것도 맞춰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이런 정인과 그러니까 인성과 재물과의 관계가 이런 걸 맞춰보면 재밌을 것 같은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한번 나중에 기회 있으면 한번 이런 거를 좀 연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대학교 때부터 금감원 들어갈 때까지 주식 투자를 했었고요. 참고로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서브프라임이 생기면서 연구소에서 나와서 이제 부동산 자격증 그때 따서 그 뒤로는 부동산 투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주식 투자가 맞다고 제가 이야기 찍었거든요. 유튜브에서. 나이 들면은 안정적으로 가야 되죠. 이런 부분 이 사주와 관련해서 재테크 방법도 재밌는 테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나중에 연구하고 이런 쪽에 실전 경험들, 투자 경험들 이렇게 아울러서 이야기하면 참 재밌을 것 같은 소재가 될 것 같네요. 우연히 이런 이야기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발전해 버렸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자, 그 다음에 편인을 효신에 비유하는데 앞에서 이야기했죠. 효신에 비유하는데 올빼미는 낮에도 자고 밤에 활동한다. 낮에는 자고 밤에 활동한다. 그러므로 편인격은 일반의 인간사보다는 밤에 활동하는 인간사에 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꿈을 꾸면서도 상상의 세계를 연출하는 타입으로 타인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자기 주장을 가지고 있어 신비로움과 경이로움이 함께한다. 고독에 익숙한 그들은 인생의 맛을 철학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나름의 방식에서 찾는다. 무엇보다도 항상 생각하고 무엇인가 항상 찾아 나선다. 편인의 특성이 그렇다는 거죠. 편인. 정의는 뭐예요? 정의는 모범생이에요. 모범생. 학교 공부 잘하고 정해진 스케줄대로 딱딱 움직이고. 편인은 그렇지 않겠죠? 자, 편인격 보면 이제 여기 보면 편인격은 대체로 교육, 문학, 종교, 예술 등의 두각을 나타낸다. 아무래도 종교 이쪽이 강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술. 종교도 편향적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물론 교리마다 다르겠지만 물론 이제 불교나 뭐 그렇지만 기독교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래서 우리 사주 보시면 무속인들은 이제 신을 우리가 접신하잖아요. 그다음에 이 신을 위해 여호와의 기독교에서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때문에 유일한 여호와를 하느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신을 통해서 무속인들을 접하는 것은 사주 보는 것을 그래서 꺼려요. 근데 우리가 지금 명리학은 이거는 신을 모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철학이잖아요. 학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단 동일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라든가 예술적인 이런 거는 좀 평양된 성향이 있을 것 같고, 문학 이거는 약간 천재성 요구가 되겠죠. 뭔가 보면 삶이 순탄하지 않는 FM대로 아주 FM대로 사는 사람은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오기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데에서 두각을 나타낸다. 정보, 조사, 고전 연구, 철학 등의 부분에서도 일가를 이루거나 취재, 탐색, 인권운동 등에서도 발빠르게 움직인다. 뭐 인권운동이 들어가나요? 어쨌든 뭔가 자기가 취재 탐색 뭐예요? 자기가 꽂히는 거. 아까 꽂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고전 연구 이런 것도 지금 꽂혀야 되겠죠. 별로 각광받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고전 연구라든가 철학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취업 걱정도 많이 우리 옆에서 철학과 나와서 뭐 하려나, 취업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나. 그래서 경영학 이런 실용적인 학문 이런 쪽으로 해야 취업이 잘 되지, 철학에 뭐 하나 그랬더니 다 취직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좀 우리가 봤을 때 실용적이지 않죠. 뭔가 이거는 좀 우리가 편입 냄새가 나죠. 우리가 이제 편입 냄새라고 할게요. 또한 스포츠, 전문기술, 의학 분야, 특히 의학 분야.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의학을 또 나눴을 때 우리가 양의라고 하죠. 양의, 그 다음에 한의. 자, 한의사는 뭐죠? 한의사는 일종의 편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양의는 뭐죠? 우리가 이제 대학에서 의대 다니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정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정인. 제 생각입니다.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 어떻게 설명하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인데, 이 양의는 뭐냐면 대학에서 교육과정이 있잖아요. 교육과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증이 나오죠. 편인도 물론 이제 한의대가 이 교육과정도 있고 시험도 있고 증이 있었지만, 옛날에 이 한의사는 뭐였어요? 물론 과거 시험도 있었지만 이건 뭐냐면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게 많았어요. 가업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증이었지만 옛날에는 이게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한의는 정인과 편인을 굳이 구분한다면 편인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학 분야에서 치며 소질을 발휘하고, 또한 역술, 무속, 이게 이제 본격적인 편인 분야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본격적으로 편인 분야가 역술이에요. 역술. 자, 우리 명리학. 그래서 팔자에 우리가 적성을 볼 때 명리학을 아무나 공부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주를 봤을 때 이 명리학을 공부해서 써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예컨대 정인만 가득 차 있다. 그러면 아마 명리학 공부하기 힘들 거예요. 편인이 발달되어 있다 그러면은 관심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제 역술을 굳이 편인으로 분류한다고 하면, 그런데 정인만 있는 것은 이제 정규 교육과정 FM대로 그런 사람들, 이런 정인만 발달된 사람들이 이거 명리학이나 이런 거 보면은 저런 걸 왜 할까? 멀쩡한 사람이 왜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무속도 마찬가지죠. 침술. 그래서 누구죠? 침술 돌아가셨다고 얼마 전에 나왔던 것 같은데, 이분이 유명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국가에서 인정하는 찡이었기 때문에 불법 의료행위라 해가지고 좀 많이 구설수 많이 나왔었죠. 그런데 침술에 그분 이름이 생각은 안 나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것도 옛날에는 다 개인적으로 배웠잖아요. 역술, 무속 다 마찬가지예요. 이건 국가에서 무슨 제도화해서 된 것도 아니잖아요. 요즘 또 기공학과도 마찬가지예요. 기공학과. 우리 원광대도 보면 기공학과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기공학과 하시는 분들하고 몇 번 같이 다녀보고 기술원도 좀,
그러니까 기술은 이렇게 뭐 앉아서 가부좌 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기가 내리는 것을 100회를 열어서 길을 열어주시면, 그 지도 교수님 열어주시면 기가 내리는 시간과 장소에 가서 잠을 안 자고 있으면 수련이 되는, 어떻게 보면 현대적인 그 기술은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게 기공이에요. 기공. 이런 것도 있고, 한약도 그렇죠. 한의학 이런 거 다 이게 뭐냐면 구류수렵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이런 분야들, 이게 가장 편향적인 대표적인 학술 분야가 아닐까라고 생각돼요. 역술, 무속, 침술, 기공, 한약 이런 것들 구류수렵이나 비생산적인 업무에 양호하고, 그 다음에 자 연예인도 보면 우리가 제가 앞에서 이야기할 때, 자 식신하고 상관하고 재주를 표출한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식신은 뭐예요? 점잖게, 좋게 이야기해서 재화된 거, 재화된 표현이에요. 상관은 돌출, 튄다 그렇죠. 튄다 그렇죠. 독특. 그러니까 오히려 연예인들은 어느 게 더 좋다? 상관이 더 좋다라고 했죠. 자, 크게 되면 크게 될 수 있어요. 상관은. 식신은 점잖게 하다 보니까 이게 남한테 어필하긴 하지만 그게 눈에 확 띄진 않죠. 근데 상관은 확 띄기 때문에 연예인들은 이게 더 훨씬 더 띌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인도 마찬가지죠. 인성도 정인보다는 편이 낫겠죠. 요리업이 이제 아까 우리가 먹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성과 관련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요. 여관, 유흥업은 모르겠어요. 왜 이런 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분야에서 독특한, 그러니까 다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서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거는 이건 같아요. 역술, 무속, 침술, 기공, 한약 등 우리가 비제도화된 12시가 되었군요. 불 좀 켜고 오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편인 학문의 대표적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앞에서 제가 천지인에서만 설명을 드렸죠. 이게 천문학, 그 다음에 지리학, 풍수학, 그 다음에 이게 명리학이라든가 사람의 운명을 예단한 부분,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비제도권에서 제도권으로 들어오고 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 편인 성향이 강하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사주 감명할 때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사주를 배우면 잘할 수 있을까요? 난 잘 모르겠어요. 실관을 많이 안 해봐서. 그리고 또 제가 이 명리학도 지금 거의 혼자 공부하면서 혼자 실관도 좀 혼자 해보고 하기 때문에 좀 두렵기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대충은 맞추는 것 같긴 한데, 이거를 응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래서 역술, 무속, 침술, 기공, 한약 등이기 때문에 이 편인격이 이루어지고 정인과 편인이 혼잡되지 않고 이 편인격으로 되고, 이거를 극하는 뭐 재성이 없거나 이랬을 때 충분히 그럴 수 있고, 또 이제 우리 신살 이론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현침살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 관련되기도 하지만, 이런 걸로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이 이런 쪽 편인격, 편인 학문적인 적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감명하는데 응용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쪽으로 정리를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편인격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은 좀 독특한 분야가 되겠죠. 튀는 분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형화되어 있지 않는 분야.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선생님 뭐겠어요? 당연히 그건 정인이겠죠.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요. 대학교도 그럴 수 있죠. 다만 대학교에서 뭐 발명이 필요하거나 독특하게 튀는 분야, 이런 거는 편인이 훨씬 더 성과를 잘 낼 수도 있다고 생각되죠. 왜냐하면 초중고는 이미 학설적으로 특별하게 이견이 없는 정설만 공부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의 다른 학설이라든가 다른 학문의 발전을 위해서 다른 아직 학설이 정립되지 않는 그런 독특한 분야가 대학교에서 대학원 이상에 가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야에서 독특하게 뭔가 자기 학설을 주장하고 그거를 만들어내려면 독특하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해야죠. 그래서 대학교 가면 자기 전공 빠지고 자기 전공을 갖게 되고, 그 전공 중에서도 여러 디테일한 부분에서 또 대학원 가면 또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오로지 학문 분야. 그래서 박사를 대단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좀 깊게 공부한 사람이다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두루두루 박학다식한 사람은 사람 능력에 한계가 있는지라 그렇게 또 한 분야를 깊게 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좀 제가 오늘 행서수를 많이 했죠. 이제
그냥 시간을 딱딱 잡기 위해서 강의를 딱딱 집중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썰을 풀게 되면 시간 낭비가 좀 되는 부분이 있긴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강의 들으신 분 입장에서는 한두 번 들을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원전 강독할 때는 짧게 들수록 하려고 하고 이런 거는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이 강의 집중할 때는 집중적으로 하고 나중에 이제 특강을 하거나 그럴 때는 그런 거를 좀 체화된 지식으로 해서 좀 썰을 풀어내는 저도 썰 풀어내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분필 들고 뭐 두세 시간 앉아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가끔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게 이제 아직은 제가 공부가 부족하니까 나중에 공부가 좀 깊어지면 이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편인 공부에 더 많은 자질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제 이런 공부 마셔가지고 우리 명리학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